네,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와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의 3차 핵실험 소식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핵실험이 글로벌 증시에 어떤 리스크로 부각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어제 북한의 그 3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2%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 또 코스피 역시 0.26%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간밤 유럽 증시가 대부분 상승을 하는 등 일단 글로벌 증시의 반응은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별다른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된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학습 효과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를 기준으로 볼 때도 지난 북한의 1, 2차 핵실험 당시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물론 하락하기는 했지만은 이후에 사거리일 만에 낙폭을 완전히 만회하면서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 이와 같은 그런 과거의 경험적인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이번에 북한의 3차 핵실험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 국제사회의 대응이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여기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더 많은 관심을 시장이 기울이고 있는 것은 역시 기업 실적이라든지 경기와 관련된 펀드멘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향후 시장의 방향성은 이와 관련해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펀드멘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격 변수, 환율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주요국들의 그 양적 완화를 통한 인위적인 자국 통화의 그 약세 유도 움직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과연 어떤 제동을 걸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작년 하반기 이후에 주요국 증시를 보면은 자국 경기 부양과 또 경기 전망 개선 여부에 따라서 차별화된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양적 완화 정책이 단행된 작년 9월을 기점으로 해서 선진국과 이머징 증시 간의 수익률 차이가 뒤바뀌었고, 또 이런 그 수익률 차의 확대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주요국 증시에서 일본 증시가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가장 양호한 성과를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또 미국과 영국 증시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상승 흐름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은 역시 자국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겠고요. 또 독일과 중국 증시를 보게 되면은 작년 3, 4분기를 저점으로 경기의 반등 가능성과 함께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우리나라와 브라질 증시를 보면은 주요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에 따른 자국 통화의 약세 유도로 인해서 향후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서 선진국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코스피를 비롯한 이머징 증시의 선진국 증시와의 수익률 격차 축소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환율 문제 해소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1차적으로 그 가능성은 오는 14일과 15일에 러시아에서 개최될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시험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리스크보다는 기업 실적 그리고 경기, 환율 같은 문제가 더 큰 시장의 이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곧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최근에 심화되고 있는 이 환율 문제가 어느 정도 봉합될 수 있을지, 어떤 대책이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일단 G20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 환율 전쟁이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분기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어느 정도 떠오르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2010년 10월에 개최된 서울 G20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당시에 불거졌던 글로벌 환율 전쟁이 완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최될 G20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기대감도 점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달러화 지수를 보게 되면은 2010년 6월에 고점을 확인한 이후 급락을 하면서 글로벌 환율 전쟁이 심화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G20 정상회담이 개최된 2010년 10월을 기점으로 달러화 지수는 미국의 2차 양적 완화 정책 단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최될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작년 11월 이후에 가속화되고 있는 일본의 엔화 약세 유도 정책에 대한 경계감이 어느 정도 표명될 수 있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난 1, 2차 양적 완화와 달리 3차 양적 완화 단행 이후에 달러화가 엔화에 대해서 강세 흐름을 연출을 하고 있고요. 또 유로화도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단행 이후에 엔화에 대해서 지난 1, 2차 양적 완화 정책 당시보다도 더 강한 강세 흐름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엔화가 모든 통화에 대해서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위적인 흐름에 대해서 주요국들이 과연 어떤 경계감을 표명할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경기 부양 노력이 일본의 과대한 엔화 약세로 반감될 수 있다는 경계감이 이번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피력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글로벌 환율 전쟁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강구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0년 10월에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환율 전쟁이 완화될 수 있었던 것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글로벌 경기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을 국제사회가 같이 인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현재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단행 이후에 에너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이 미국의 1, 2차 양적 완화 당시보다도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추이를 하고 있는 다소 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유로존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때 보면은 각각 전년 동월비 플러스 1.7%와 플러스 2.2%를 기록하는 등 현재 추세적으로 봐도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가 원화 강세의 단기 속도 조절 요인 정도로는 어느 정도 기대 가능하겠지만 환율 측면에서 발생한 코스피를 비롯한 이머징 마켓과 선진국 증시의 수익률 차를 줄이는 어떤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하기는 다소 좀 어려운 이벤트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최근에 어지러운 외환시장에 대한 대책이 나온다기보다는 엔화 약세 정책에 대한 경계감이 표명될 것이다.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승표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